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진 그런 연인을 만나고 계신다거나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라면 하지 마세요. 진짜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결혼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하는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갑질하는 사람을 좀 조심해라. 갑질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자세를 취하고 다 맞춰주고 있는 연애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근데 몰라. 난 행복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하면서 이런 게 사랑이겠구나. 상처받으면서도 이게 사랑이겠구나. 진짜 이거는 위험한 신호라고 봐요. 한쪽을 좀 지나치게 착취하거나 너무 의존해버리거나 시소처럼 기울기가 완전 기울어진 상태? 이런 상태라면은 이쪽이 갑질을 하든 이쪽이 을질을 하든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변할 수 있어요. 결혼 후에는 내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맞춰오던 것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래 결혼해. 결혼하고 나니까 을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본 모습을 딱 드러내는 거야. 그럼 속았다 얘기하겠죠. 결혼 후에 을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갑의 입장에 대할 때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후회와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결혼하고 1년, 2년, 3년 지내면서 허물들이 막 자꾸 벗겨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죠.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오는 성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서로 간의 배신감 같은 거 느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연애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는 이 연애,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 여자친구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못해줘? 결혼해서는 친구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게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오는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감을 자꾸 깎아먹는 행동이다. 본인의 자존감도 깎아먹고 우리 같이 함께 한 편이 돼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서로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끝도 없이 가라앉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평범하게 생활만 해도 비교할 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문화인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데 뭔가 내 삶은 결혼하고 내 삶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왜 우린 이렇게 못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비교가 생겨났죠.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서운한 게 생기고 부족한 게 계속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을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결혼 안 됩니다. 혹은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마음을 조금 좀 한번 들여다보고 준비가 되신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이건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는 거.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도 어떤 싸움 후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회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매 사사건건 어떤 거를 해결해야 돼 라는 집착을 보인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연애에서, 결혼에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결혼해서 너무 힘듭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은 일로 다퉜어요. 서운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자존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거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 시도로 인해서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양상이 바뀔 수가 있고 자주 싸우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잦은 다툼 이후에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지쳐버리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너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 너무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만 가는데 이걸 그냥 보고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버려봤어 만약에. 본인이 혼자 살지 않아서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 정도 되면 하지 마세요. 누군가 대신해서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집에서 맨날 해주는 거 받기만 했어. 응? 시계가 배터리가 다 나가갖고 지금 멈춰 있어. 누군가는 배터리를 넣고 이거를 해야겠죠. 돌아가게끔. 근데 나는 이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야. 그러면 결혼해서 둘이 살아. 누가 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계속 겪는 상대방의 입장 하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냥 둔다. 예?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물이 상했는데 그대로 둬. 이건 좀 찔린다.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집안이 시궁창으로 변하고 있는 거를 한 사람은 인지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둬.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찔려요? 찔려요.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어떡하지? 아까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 나가면 실수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의지가 없다, 고칠 의사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분명히 영수님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수용하죠, 갈등을.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네. 이거 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결혼. 네. 혼자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발생해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맞아요. 부딪혀요. 그리고 말실수해요. 크고 작은 말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 버려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사소한 걸로 문제가 시작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해결할 의지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전혀 1도 관심 없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연애 중에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 결혼을 결심하거나 연애를 계속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큰 매력이 하나씩은 꼭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매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나 능력, 이쁜 뭐 잘생긴 외모, 외향적인 성격, 혹은 뭐 반대로 뭐 차분한 성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매력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매력들이 한두 가지가 꼭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속지 않았다는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그 큰 매력 뒤에 기다란 그림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매력 뒤에 숨겨진 반대되는 역기능적인 어떤 그림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상상하고 지금 연인을 바라보면 나중에 내가 그런 그림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이나 능력을 내가 매력으로 이 사람한테 느끼고 있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돈이나 능력의 그림자는 뭘까요? 뭔가 좀 일에 정말 모든 걸 바치는 네. 일중심적인 사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바쁠 수도 있고요. 가정이나 혹은 자녀한테 굉장히 소홀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너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압박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수준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거에는 멋있는 외모. 멋있는 외모만 보고 결혼하겠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니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 그 멋있는 화려한 외모 뒤에 그림자는 뭘까요? 자꾸 어떤 이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쵸. 또 주변에서 자꾸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분은 뭔가 좀 본인에 빠져있는 경우 그쵸. 자기 스스로에게 좀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꼭 불륜이나 이런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자신한테 좀 빠져있고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투자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한테도 이 정도는 꾸며야지 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처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화려한 외모 뒤에 있는 그림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체중 관리해야지 그렇죠. 하면서 막 집에서 맨날 뭐라고 구박을 한다거나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 좋다 그럼 결혼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좀 더 현실적이게 되고 좀 더 이제 편안해지다 보면 그런 그림자들이 아무래도 연애할 때보다는 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내가 균형 있게 좀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미리 좀 해보면 나중에 내가 속았구나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그런 시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시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가족하고 굉장히 돈독하고 가족 관계를 잘 챙기는 사람, 굉장히 듬직한 아들, 또 듬직한 맏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결혼 1순위, 만며느리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가족을 잘 챙긴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매력이죠.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면은 뭘까요? 가족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나하고의 관계에 그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자기 원가족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가족을 잘 챙기는 그런 좋은 매력에서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이제 흔히 요즘에 이제 많이 뭐 너드남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향적이면서 조용하고 이런 남자분들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아무 말썽 안 일으킬 것 같아 막 이런 여자분들의 반응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매력인 분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자가 있을까요? 주말에 외출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한다거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에 깊이 몰입을 해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 그러니까 함께하는 취미가 아니고 공유가 안 돼. 혼자만의 취미 생활에 자꾸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쵸. 특히 뭐 낚시를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성 취미 중에 낚시가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뭐 주말에 나가거나 안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결정적인 어떤 감정에 피해가 되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조용하고 차분한 분들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서운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경직된 감정 표현 때문에 더 사실은 속상하고 네. 낚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속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럴 네.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너드남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말씀드렸다면 인기남, 인싸는 어떨까요? 인싸, 항상 인기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결혼을 해. 분들도 당연히 네. 결혼할 때 인기도 많고 결혼 잘 하시겠죠? 결혼식에 막 친구 100명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막 와, 그건 뭐 결혼식에 축가를 본인이 불러갖고 막 프로포즈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사실 되게 빛나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네. 막 사람들 앞에서도 막 쾌활하고 굉장히 빛이 날 텐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가족이라는 게 생기고 안정적인 가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가족보다 주변을 더 챙기기 시작하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네, 자꾸 챙기고 사람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배우자와는 그런 데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라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챙겨? 네, 이렇게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외향적인 분들 중에서는 진지한 대화, 어떤 진지한 갈등 상황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경향적으로. 농담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거나.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 상황이나 그런 진지한 대화 상황을 자체를 그냥 회피해버리는 전략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침묵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작 결혼 전에는 멋있게 보였던 것이 결혼 후에는 굉장히 그림자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 전에 걱정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혼자 스스로 탐색을 좀 해보거나 관찰을 좀 해보는 것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면 아마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당연히 둘이서 노력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고 그게 좀 힘들다고 느낀다면 결혼을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정말 잘 판단하셔서 결혼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